태풍 차바의 경남 피해액이 37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상가는 침수 피해 보험에 가입이 어려워 상인들의 고충이 큽니다. 이번 태풍으로 배와 사과, 단감 등 수확기 과일에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해 출하가 줄면서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장기 계획으로 진해에서 성산구 6.8km 구간에 노면 전차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영 적자 해결 등이 선결 과제입니다. 창원시가 CCTV를 통해 쓰레기 무단 투기 수천 건을 적발했지만 화질이 떨어져 실제 단속에 활용되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자치단체의 부실한 침수 대책으로 창원에서만 주택과 상가에서 1000여 건이 넘는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요. 상가는 정부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데다 보험 가입도 가로막혀 있어 이 침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 차바에 물바다가 된 한 지하상가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이 상가가 물에 잠긴 건 2003년 태풍 매미 이후 5번째. 올해는 빗물 저장 시설까지 마련됐지만 1시간에 100mm 넘는 폭우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지갑도 못 가놓고 맨몸만 나왔어요. 휴대폰만 들고. 복구하는 것도 보통 5,000원, 6,000원 들읍니다. 이번에는 가게가 완전 완파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침수 피해는 일반 주택만 최고 9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데다 1층과 지하층 상점은 다양한 이유를 빌미로 보험 가입마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업계에서 어느 누구라도 지하에는 하는 그런 데 별로 없습니다. 지금 마산 쪽도 마찬가지고 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거저 인수가 안 나오시면 돼요. 게다가 국민안전처가 최근 도입한 풍수의 보험에서조차 상가는 예산 문제로 제외됐습니다. 우선순위 안에 저희 것이 채택이 안 되어서 또 여러 가지 국가에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 소상공인까지는 아직은 채택이 안 돼 있고. 상인들은 부실한 침수 대책으로 2, 3년마다 피해를 입는 데다 보상과 보험까지 가로막혀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경남적 피해 규모가 37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지금까지 집계한 피해 규모는 양산시가 497건에 226억 원, 창원시 450건에 39억 원, 김해 235건에 7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통영시 43건에 17억 원, 거제 62건에 13억 원 등입니다. 시설별로는 하천과 도로 피해가 가장 극심했으며 농업 피해 992헥타르, 수산시설 피해 161건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경남에서는 사과와 배 등 과일 농작물의 피해도 많았습니다. 출하량이 줄면서 가격도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지 닷새째. 이 과수원에는 나무에 달린 배보다 바닥에 떨어진 배가 더 많습니다. 출하 시기에 60%가 거센 바람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배는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저장할 시기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래갖고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왔다 아닙니까? 그래서 못 했습니다. 10년 키운 사과나무가 쓰러지기도 하고 잘 익어 큰 열매일수록 강풍에 속절없이 떨어졌습니다. 단감은 열매가 커지고 익을 시기에 잎이 많이 떨어지는 피해가 났습니다. 잠정 집계된 피해 면적은 배 68만 5천 제곱미터, 사과 10만 제곱미터, 단감 108만 제곱미터입니다. 낙과 피해로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풍 전날과 비교해 오늘 도매시장에서 사과 가격은 13%, 배는 19%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 시세가 그쪽에서 좀 많이 좀 땡기는 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2, 3천 원 정도 짝당. 사과와 배 전국 생산량에서 경남의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가격에 일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태풍이나 후로 시장 반입 물량이 줄어들어 가격이 일시적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닐하우스 태풍 피해도 잇따르면서 채소 등 식탁 물가도 오를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창원시가 지난 2014년에 전면 취소했던 노면 전차 설치를 장기 계획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원 진해구에서 성산구까지 6.8km의 짧은 거리인데요. 이용객이 얼마나 될지 등 충족시켜야 할 조건들이 많습니다. 송윤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시가 노면 전차 설치를 다시 검토합니다. 진해역에서 경화역을 거쳐 성주사역까지 약 6.8km 구간입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철도 노선을 이용하면 철로 개량비와 차량 구입비까지 578억 원으로 노면 전차 설치가 가능하다는 계획입니다. 연간 운영비는 약 33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이 노면 전차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예전 창원 도시철도 검토 과정에서도 진해 구간의 이용객이 가장 적을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막대한 운영 적자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철도 폐선 지역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더 줄을 것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한다면 운영 적자를 면치 못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창원시는 노면 전차 역세권 3곳 개발 등 민자 사업자를 유치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이 때문에 창원시도 사업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철로 사용권 협의의 어려움 등 장기 검토 과제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창원시는 민자 사업이 어려울 경우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노면 전차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창원 도심 곳곳에 설치된 CCTV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수천 건의 무단 투기 장면이 찍혔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건 단 7건뿐이었습니다. 이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노인이 골목길에서 나오더니 검은 봉투를 귀퉁이에 던지고 사라집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에 잡힌 모습입니다. 동네 주민들의 눈총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또 다른 곳.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촬영 중입니다.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하지만 경고는 상관없다는 듯 카메라 바로 밑에는 각종 생활 쓰레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돈 내고 버리는 거 놔두면 약간 몰래 밤에 와서 얹어놓고 가고. 현재 창원시가 운영 중인 쓰레기 감시 카메라는 모두 280대. 지난 2014년 중순부터 최근까지 5,900여 건의 쓰레기 무단 투기 장면이 녹화됐지만 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건 단 7건뿐입니다. 얼굴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누군지 찾아내는 게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큰 범죄가 아니라서 막 어물 정도 가지고 막 수배를 하고 그렇게는 원하실 편이라서 소안에 이제 뒤집으면 그 표지가 있는 게 있으면은 좀 괜찮. 감시 카메라는 한 대에 270만 원 선. 지금까지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화질이 안 좋다, 어두워서 안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7, 8년 전부터 CCTV 개선 사업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과태료 부과율은 낮은 실정입니다. 거액을 들인 CCTV마저 무용지물로 만드는 행정의 안일함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화물연대 운송 거부에 경상남도가 비상수속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갑니다. 경상남도는 운송 거부 장기화와 피해 발생에 대비해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업 참여 차량에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6개월 동안 중단하고 자가용 화물차에 대한 임시 유상 운송 승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경찰의 허위 서명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운동본부는 오늘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 참여 도민에 대한 수사는 도민의 의사표시와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교육감 주민 소환을 이끈 사람들이 지사 소환 운동을 흠집내고 있다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산항 준설토를 활용해 가포 갯벌 복원이 추진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마산항 4부도 항로 해수면 54,700제곱미터를 준설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가포지구의 갯벌 복원에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마산항 준설토로 가포지구 매립 계획을 밝혔다가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경상남도와 사천시, 코트라가 주관하는 2016 항공 부품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가 오늘과 내일 사천 KB 인제니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에어버스와 보잉 등 글로벌 항공기업 26곳과 국내 기업 60곳이 참가해 1:1 상담회를 하고 경남 지역 투자 환경 소개와 글로벌 기업의 구매 정책 설명회도 이어집니다. 또 에어버스사의 아시아 구매 총괄도 방안해 협력업체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가 최첨단 항공복합재 전용 공장인 복합동을 준공했습니다. 복합동은 11,000제곱미터 규모의 최첨단 시설로 한국형 전투기 KF-X와 소형 민수 무장 헬기의 동체와 날개, 블레이드 등 항공기 복합재 구조물의 개발과 제작을 담당하게 됩니다. 한진해운 자산에 대한 포괄적 압류 금지가 내려진 상태에서 선박이 사실상 처음으로 가압류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연료유통회사인 월드퓨얼서비스가 한진 샤먼호에 대해 신청한 임의 경매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샤먼호는 부산신항에서 출항하지 못하고 대기 상태이며 한진해운은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쯤 통영시 산양읍 골리도 앞바다에 있던 양식장 뗏목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양식장 뗏목 위에 있던 창고와 그물 등을 모두 태워 해경추산 1,000만 원의 피해를 내고 꺼졌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